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기록해온 어떤 배신보다도 더 냉혹하고 어떤 우정보다도 더 뜨거운 두 가지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진 지 딱 6시간 만에 이란의 혈맹이라고 수십 년을 외쳐온 러시아와 중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포화 속에서 9천만 이란 국민이 목이 터져라 부른 이름은 모스크바도 베이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오늘 펜타곤 지하회의실에 장성 700명이 긴급 소집된 이유, 그리고 세계 최강 미군의 미사일이 허공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 충격적인 내막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2026년 새벽 테헤란의 밤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미국의 정밀 유도탄이 연속으로 투하되면서 이란의 방공, 레이더망과 핵 관련 시설이 차례로 타격받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은 72시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요. 군사력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이란의 150배가 넘고 항공모함 전단 2개가 이미 페르시아만에 전개돼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비극은 하늘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의 원유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가져가면서 혈맹을 자처하던 러시아는 미국의 첫 번째 미사일이 테헤란 상공을 가르는 순간 국경 게이트를 조용히 닫아버렸습니다. 푸틴의 참모들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란은 이미 끝났다. 거기서 더 잃을 게 없다. 그게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외쳐온 혈맹의 실체였습니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6시간도 채 안 돼서 베이징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은 모든 분쟁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번역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빠진다. 끝. 수조 원어치 무기를 팔아넘기고 전략적 동반자를 외치던 나라가 정작 그 파트너가 불길에 휩싸이는 순간 외교 채널 전체를 셔터 내리듯 닫아버린 겁니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냉소 그 자체였습니다. 펜타곤 전략가들은 커피를 홀짝이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손 뗀 이란을 누가 도와준다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 한국 얘기를 꺼내자 회의실에서 실제로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미국 없이는 자국 방어도 못한다고 수십 년간 비웃어온 나라,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 비웃음이 얼마나 값비싼 오판이었는지 그들은 불과 몇 시간 뒤에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시각 미국의 군사위성 카메라 하나가 테헤란 도심 한복판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도시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위성 영상 분석관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깃발이 이란 국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 한복판, 전쟁 중인 수도 한가운데서 수십만 명의 이란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분석관 중 한 명이 그 영상을 보며 남긴 말이 나중에 미군 내부 보고서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심각하게 놓쳤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5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70년대 초반 중동은 전쟁과 분쟁이 일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이란과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각국에는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건설 사업을 따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격화되고 포탄이 실제로 날아다니기 시작하자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안전을 이유로, 본사 지침을 이유로, 보험 문제를 이유로 하나둘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건설 노동자들은 남았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탄이 떨어지는 사막에서 삽을 들고 도로를 닦고 정유시설 배관을 연결하고 교량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용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가난했고 이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했고 무엇보다 한 번 맺은 계약은 끝까지 지킨다는 원칙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일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말로는 형제를 외치다 도망가는 나라들과 말 한마디 없이 끝까지 남아 땅을 파는 한국인들은 그 차이가 이란의 집단 기억 속에 5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그 기억은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부활합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즉 ADD가 수년에 걸쳐 조용히 완성한 비대칭, 전자전 알고리즘이 이란의 방공 시스템 깊숙이 이식돼 있었습니다. 이건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노후 방공 레이더와 요격 시스템에 한국의 신호 처리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하드웨어의 성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미국도 몰랐고 러시아도 몰랐고 중국도 몰랐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한국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스텔스 무인기 편대가 이란 영공에 진입하기 시작한 건 전쟁 이틀째 새벽이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기체들, 최신 전파 방해 장비를 장착한 플랫폼들이 내부 시설, 정밀 타격을 위해 저고도로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계획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이란의 구형 방공망은 이 기체들을 탐지조차 못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인기들이 특정 구역에 접근하는 순간 제어 신호에 미세한 간섭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체 결함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기체도 같은 현상을 보이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기체가 이란 영공 안에서 완전히 제어권을 상실하고 추락하자 플로리다 맥딜 공군기지의 작전 통제실이 적색 경보로 바뀌었습니다. 펜타곤은 즉각 전면 재검증을 명령했습니다. 기체 자체의 결함인지 새로운 형태의 전파 교란인지 아니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제3의 기술 개입인지를 분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최고급 전자전 분석팀이 투입됐고 NSA의 신호정보 자산이 총동원됐습니다. 분석에 걸린 시간은 16시간이었습니다. 결론이 나왔을 때 회의실 안이 정말로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이란의 방공 시스템에서 탐지된 신호 처리 방식이 미국, 러시아, 중국의 어떤 기술 데이터베이스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패턴 분석을 거듭할수록 하나의 방향만 지목됐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 개발한 특정 계열의 알고리즘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연간 국방 연구 개발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강대국들이 주목하지 않는 영역에서 조용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장성들 중 한 명이 보고서를 덮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고. 우리는 한국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수혜국으로만 봤지 독립적인 기술 강국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 발언은 회의실에 있던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의 반응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유지했지만 양국 외교부의 내부 문건에는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예상 밖이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서 관리 가능한 변수로 취급해온 두 나라가 처음으로 한국을 예측 불가능한 독립행위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럽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국방 분석 기관들은
이 사태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어떤 토대 위에서 작동했느냐였습니다. 50년에 걸쳐 축적된 신뢰가 없었다면 이란이 자국 방공 시스템의 가장 깊은 층 위에 외국 기술이 접근하는 걸 허용했을 리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건 무기 거래가 아니라 신뢰 계약이었고 그 계약의 기원은 1970년대 사막 한가운데서 삽을 들었던 한국 노동자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테헤란의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든 이란 시민들은 정치적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집단 기억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이익이 없으면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이란은 이번에 또 한 번 확인했고 그 반대편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감정이 태극기라는 형태로 거리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한 군사기술의 우월성이 아닙니다. 한국이 증명해 보인 건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입니다.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힘이 반드시 핵무기의 수나 항공모함의 숫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이익이 없어도 자리를 지키며 상대의 필요를 먼저 이해하려 했던 수십 년의 행동이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 테헤란 하늘에 퍼져나간 태극기의 물결은 그래서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나라들에게 던지는 역사의 반론입니다. 진짜 국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강렬한 실증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 세계를 향한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선언입니다.